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공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말까지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9일째를 맞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제 나흘 앞두고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풀기로 했다.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세히 좀 만나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미 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유행이 통제되기 전까지 미국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서도 미국이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을 앞으로 6주 안에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백신 지원은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번에 밝힌 추가로 밝히게 된 백신은 미 당국이 승인한 파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해외 지원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 모두 8천만 회분이 됩니다. 미국은 자국이 승인한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 달 말까지 자국 승인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로 보내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도 안전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인도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해외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관심을 집중하는 와중에 이뤄진 첫 조처일 뿐이라고 언급해 후속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생산 백신을 영향력 확대에 지렛대로 활용한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백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추가 2천만 회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백신 공급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은 미국의 여분 백신을 미리 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45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보유 중인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할 여유가 생긴 거라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한국이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 백신 스와프 이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이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한국이 미국과 백신 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해외 지원 방침을 밝힌 건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성사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가 이뤄진다면 미국의 한국 지원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등 다른 백신으로 수백만 회분에 이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맞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백신 세 종류에 대해서는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을 들어 해외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외 지원 입장을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안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는 예비 물량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지원 입장을 밝힌 건 미국인 접종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고 백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로 따지면 47%,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비율은 37%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국이 백신을 해외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WHO는 국제 백신 지원 프로젝트인 코백스도 공정하게 백신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의 연대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50개 주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81%까지 줄었고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평균은 3만 1,000명이었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 31만 2천 명의 10분의 1 아래로 대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접종률이 높아지자 실내외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감소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주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이 그동안 백신 수출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소식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움직임이죠? 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마스의 지하 터널이 파괴되고 가자 지구 무장단체 사령관도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무너뜨린 하마스의 지하 터널 100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터널 파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작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 지하 터널을 공습에 대비한 대피소로 쓰거나 무기 저장용 그리고 운반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그리고 하마스와 연계된 무장단체 사령관 자택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가자 북부 지역 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사령관 사망 이후 이스라엘이 폭격을 계속한다면 다시 텔아비브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204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300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는 최소 10명입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제사회는 양측의 무력 충돌 자제와 민간인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또 양측의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헤이리 아무르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면담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번 사태에 미국이 개입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스라엘과 중동 측 정상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접촉하면서 중재 노력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반대로 정전 반대 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 지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이 좀 난처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방이고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양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해야 할 텐데 아무튼 난처할 것 같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지지 입장,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하고 팔레스타인과의 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통화 직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까지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함께할 미국의 개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무력 충돌 중단을 언급하지 않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휴전을 거론한 만큼 미국의 지지를 얻어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 진영 모두에 상당한 압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인 이스라엘 편을 확실히 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은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적극적 중재 없이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네, 다양한 국제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